안녕하십니까, 이상준입니다. 이번 강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사유조사 분석사의 조사방법론 2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과정에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경영, 마케팅을 같이 접목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사유조사 분석사를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쭉 보면서 각각의 패턴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방법론 2의 1강에서는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점, 그리고 표본조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번 표본조사, 표본 추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용어들을 한번 크게 아우르면서 기본적인 기본기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표본조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말의 의미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그냥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몇 개의 조사에 국한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 진행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인구 총조사. 그건 그 시점에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과 돈, 많은 노력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조사는 표본조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일반적인 마케팅 서베이들, 우리가 메일이 와서 온라인으로 응답을 하는 조사들, 길 가다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눠주는 설문조사들, 이런 것들은 다 표본조사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체를 다 조사하게 되면은 금방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표본을 뽑아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표본조사를 하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다음 달에 대선이 있다. 자, 근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는 2달 후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전수조사를 할 이유가 없겠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을 해서 100명, 혹은 500명, 혹은 1000명 재빠르게 응답을 받고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내놓는 것.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전수조사보다 표본조사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비용도 적게 들죠. 인구 총조사를 왜 5년마다 한 번씩 하겠습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5천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 500명, 1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심도 있는 조사도 가능하죠. 얇게 먼 큰 집단을 조사하는 것보다 정확한 대표성 있는 핵심 표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 좁고 깊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는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죠. 얼핏 보면은 전체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비표본 오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비표본 오차가 뭐죠? 표본 오차 말고 다른 비표본 오차. 무응답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응답자의 오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참값과 오차값 간의 그런 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분석하는 과정, 조사원이 응답하는 과정,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여러 가지의 비표본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표본 조사의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표본 프레임의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1930년대인가요? 미국에서 대선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랜던이라는 사람과 루즈벨트라는 사람, 두 사람의 지지도, 대선 후보가 누가 당선될 것인지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의 표본 프레임은요,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그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표본 프레임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조사 결과 랜던이 훨씬 우세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루즈벨트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 잡지를 보는 사람, 또 전화가 있는 사람, 아무래도 상류층이겠죠. 상류층에서는 랜던이 지지도가 높았지만 중하위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면서 표본조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는데요. 그 사례만 보더라도 이 표본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표성 있는 표본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프레임을 잘 선택해야지만 오류가 없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그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조사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1000명을 가지고 전국 조사를 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뭐 150명, 경기도에서 12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샘플링이 돼서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경기 지역에 30대 여성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표본 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를 전수조사에 비한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전수와 표본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표본을 가지고 전수,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고 추리하고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봅니다. 표본 조사는 표본을 가지고 합니다. 표본. 전수조사는 모집단이라고 하죠. 표본 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는 추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두 개를 구분할 때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는 추정을 한다. 자,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라고 몇 개의 통계 용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을 한 다음에요. 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어떻게 읽고 쓰는지,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자, 요 6개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사 방법론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통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사용해야 되는 개념들이죠. 자,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뮤. 표본의 평균은요? X바.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본의 분산은 그렇죠. S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요? 그렇죠.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죠. 시그마. 표본의 표준 편차도 제곱근을 통해서 제곱을 없애버리면 S가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표본의 평균. 자, X바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뮤를 추론하는 겁니다. 자,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 모집단의 분산을 추론을 하게 되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론하게 됩니다. 자, 요 6개의 용어는요, 통계 기호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신다면은요,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단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개념. 사실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신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리스 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표본에 대한 것, 우리가 표본 조사를 진행하면 알 수가 있는 표본 통계량 값들이죠. 그래서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영어 문자로. 자, 여러분들 이 6개의 기호는 그냥 기호만 봐도 읽으실 줄 아셔야 되고, 아,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이구나. 아, 이거는 표본의 분산이구나. 그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사 방법론뿐만 아니고 사회통계로 들어가셨을 때도 충분히 기억을 하고 빨리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